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설 연휴를 하루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상 설 연휴 전에는 시장이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줄고 하는 게 통상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코스피 11조, 코스닥 8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고요. 시장도 좀 올랐잖아요. 분위기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제 파생시장 영향이 더 커진 것 같고, 네. 이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피배열이 대형주를 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0에서 50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랐다 빠지는 걸 그냥 다반사로 보실 겁니다. 코스피 기준이요? 코스피 기준이죠. 시가상이니까. 코스닥도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액분, 실적 발표인데 액분했으니까, 저는 6개월에 750, 850 박스. 그러니까 근데 변동성은 계속. 근데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작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기아 매수, 현대차 매수 에너지가 대세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항상 뒤에는 선물 매도 합성이 존재한다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요새는 가치 형성도 안 돼요. 네. 삼성전자 매수할 때 SK하이닉스 매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요게 또 같이 움직이냐 따로 움직이냐 보시고 뒤에 매도 때는 합성이 이렇게 된다. 요거를 항상 명심하시면서 이제 조 단위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저는 예측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를 때 때려요. 어느 상단선이라고 그 급락할 때 사요. 요번에 SK하이닉스 13만 원, 우리가 14만 3,500원에 때리라고 그랬죠. 13만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다시 사자고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14만 5,000원 또 때릴 거예요. 그런 전략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생각보다 더 많이 간 게 자동차입니다. 네. 저는 22만 원에서 걸릴 줄 알았더니 그걸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주도주 재편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이제 1년 동안 주도하겠구나. 그거를 왜 그렇게 보는지도 또 오늘 같이 고민 좀 해보죠. 그럼 그거부터 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대표님, 저 PBR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차, 기아잖아요. 항상 뚫지 못했던 상단선들 20만 원 선, 10만 원 선 모두 돌파가 된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잘 가는 건지 그리고 올해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로 점 찍으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그냥 파생시장에 의한 롱숏입니다.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전번에 1월 2일에서 1월 30일까지가 현물에서 3조 3천억이고 선물이 5조 3천억 때리고 금융투자 2조.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ETF에서 3조 2천억. 3일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요 3일 동안에 그 31일에서 2월 2일까지가 현물에서 3조 들어왔어요. 중요한 거는 5조 때린 거에 반이 2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ETF는 건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5천, 선물 2,100억 매도했는데 2조 1천억. 2월 5일 월요일 하루 만에 금융투자가 1조를 때려요. 선물 아까 2조 3천억 하루 만에 1조를 또 때려요. 이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선물에서 10포인트 올랐거든요. 월요일 날 9포인트 급락시켜버려요. 원웨이로. 네. 그래서 한 방에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체가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2월 1일 날 시장을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들은 3,700억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을 거의 합쳐서 계속 이렇게 매수해 보면 요것만 합쳐도 이게 5천억 중심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했거든요. 근데 반대편 보면 이때는 아이스카이닉스 때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삼성 SE 2차 전지주를 이때는 때렸습니다. 이게 2월 1일입니다. 네. 급등했을 때.
2월 2일 날 거의 1조를 산 날인데요. 비차익에서.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가 거의 1조입니다. 세 가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이거 사갖고 뒤에 합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올려놓고 청산할 때 또 미결제가 어떻게 변화되나를 봐야 돼요. 이게 네이키든지 청산매매인지 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아,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물주기가 흘러가겠구나 감을 잡을 거. 이거 초보자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물 매수 매도 주체가 되는 이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를 한 축에 놓고 여기에서 미결제가 얼마만큼 늘었나.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만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하루 변동성이 30에서 50은 기본으로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선물도 5 내지 7은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변동성 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울 때 좋을 때 사시면 안 돼요. 뒤통수 확실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 조건을 삼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번 주에 제가 355가 굉장히 지지냐 붕괴냐가 대세를 결정하는데 지지 쌍바닥 찍고 지금 20포인트 올렸습니다. 근데 355에서 또 10포인트를 바로 죽이는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38포인트 올리고 28포인트 올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장 맥점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350이 지지냐 저항이냐 따라 대세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350에서 제가 하루 변동성이 5 내지 7이 순식간에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350에서 밑으로 빼요. 345나 42.5가 순식간에 급락할 수도 있고 350에서 355나 357.5가 순식간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지수로 종합주가지수가 355라면 2620입니다. 또 350이면 2600, 345라면 2470입니다. 이 잡아갖고 이때 올릴 때 뭐 갖고 땡기냐. 네. 요새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판결 좋으면 그때 고점 찍고 때릴 것 같다. 산발을 쏘세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차, 기아가 중립이에요. 매수보다는 청산매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오늘은 F분하는 에코프로를 땡겨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근데 네. 오늘 특징은 아침에 상해 증시 시작하기 전에 10시 반 전에 급등을 시켜요. 거의 순식간에 6포인트를요. 네.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오후장에 또 5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시켜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말아 올렸죠. 또 말아 올려요. 예.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실 겁니다. 수없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장의 꼬리 변동성이 계속될 테니까 저는 항상 어떤 전략이라면 실적 쇼크 나와갖고 투매 나오는 종목들 있죠. 네. 요새 만도가 그랬고 롯데칠성이 그랬고 SK이노베이션이 그렇고 그런 것도 사자입니다. 반드시 수고돼서 롱으로 바뀔 테니까.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우리가 이제 48만 원대 50만 원에서 에코프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액분 제로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액분 해갖고 오늘 장중에 60만 원을 뚫었거든요. 액분 제로로 무조건 때리셨어야 됩니다. 액분은 종이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 주가 5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희석화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만 원짜리가 한 주를 2주 줘요. 그러면 10,000원 돼도 저는 시가총액이 바뀌지 않아요. 네. 2만 원짜리 한 주가 그다음에 10,000원이 2주 됐으니까. 근데 주가는 2만 원이 10,000원 안 빠져요. 하방이 15,000원이나 17,000원. 근데 궁극적으로는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액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가상위 종목들의 롱숏이 장을 지배할 것 같아서 저는 이럴 때는 생각하지 않고 위치 보고 분할 매수했다가 상단 오면 때리고 하면서 이게 3월 달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총선 전까지요. 3월 물이 6월 물로 로로 바뀔 때까지. 네네. 그리고 6월 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공매도가 6월 말에는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이제 변동성으로
작업을 한 것 같고 거기에 포장이 저 PBR로 포장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핸들링하는 일본 모델링을 해갖고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먹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논리를 같이 펴갖고 뭐 저 PBR주라고 포장을 해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주가 갑니다. 대표주. 그래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52주 최저가에 있는 것들만 사 모으시면 못 가더라도 10에서 20% 그러니까 금액을 크게 하고 진폭을 짧게 하는 우리가 전에 7, 14, 21자대로 대형주는 돌리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아있는 게 LG그룹 남았어요. LG그룹들이 저주같이 그냥 52주 최저가. 근데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시간외에서 이 무거운 LG화학이 상한가를 칩니다. 시간외에서요. 그러면 이제 LG그룹 주가도 뭔가 저주에서 풀리겠구나라는 이 저비발에서 이제 대상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LG노텍, LG전자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수익률은 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지수를 올리거든요. 그때 1등부터 20등 중에 매일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이 바스켓에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날의 전체적인 시장의 감이 잡힐 거고 마디를 꼭 10시 반 한 타임, 10시 반에서 장 끝날 때 두 타임. 왜? 상해가 발목 잡는지. 요번에 오늘 왜 올렸다 빼는 전 중국 증시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타이거 차이나 H 갖고 이렇게 보는데 아침까지 7,800원까지 갔는데 상해 증시가 올랐다 음봉이 나오니까 네. 선물도 255에서 250까지 급락을 하고 타이거 차이나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소를 항상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변동성이 더 커졌다. 그만큼 대응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좀 크게 하고 아래 위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면 저평가된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로서 수익을 낼 만한 장이 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새 뭐 중소형장 개발단에서 뭐 이런 것도 억대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000에서 3,000만 원 해갖고 이게 더블 먹어봤자 1,000만 원 해서 더블 먹었어요. 1,000만 원 수익이에요. 그 달달달 떨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1억 집어넣어갖고 10% 먹었어요. 그럼 1,000만 원. 이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10에서 20% 갖고 단타. 그러니까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 쉽게 이제 매일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게 추세로 가는 장이 아니에요. 일단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물 들어오는 게 이렇게 흔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파도 높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조 단위를 쉽게 때렸다 샀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걸 숏으로 가느냐 롱으로 가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요새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숏에 걸린 것 같아요. 상단이 22만 원이니까 네이버는 20만 원 지지하냐 18만 원까지 빼냐. 그러면 18만 원까지 뺐어. 매력적인 단가입니다. 또 20만 원 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걸 이용하는 20개나 30개 종목을 이게 플러스 바스켓, 매도 이렇게 마이너스 바스켓 놓고 그거를 이용 한번 해보시죠. 사실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라. 먹을 게 많이 없다라는 관점이셨는데 변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물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소외되거나 코스닥 종목 중에 상승 종목들보다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아지는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후폭풍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적단 요새 끔찍한 종목들이 이제 제가 경고한 것들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뷰노, 루니, JLK 같은 것들 보시면 아주 그냥 끔찍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가 되는 것 같고 그냥 1등에서 2등 갖고만 흔들 것 같아요. 코스닥도. 그리고 특이한 거는 IT 소부장이 잘 순환이 안 됩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랑 소부장 연결고리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은 대장주만 가고 사실 소부장 종목들이 오히려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순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주를 예측할 때요. 제가 2,000개 종목을 소팅하면서 그 소팅 작업을 하거든요. 네. 이 소팅 작업을 할 때 지수 대비 그러니까 롱하고 숏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준점이 이번에 10월 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에너지, 그다음에 2월 6일 때 에너지, 요거를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한 다음에 2,000개 종목을 여기다가 뿌려보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 정확한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30일이 2273, 네. 그 다음에 1월 2일이 2675, 환호했지만 1월 18일까지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전 저점 깨지 않고 2420에서 돌려서 지금 2600까지 왔습니다. 하락폭의 반을 넘었어요. 근데 70, 거의 7, 8분 능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이 같이 롱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걸 흔들어요. 그런데 롱으로 간 게 있습니다.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이게 하나의 큰 변곡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는 사우디 관련된 이제 빈살만 오고 뭐 10월 달, 11월 달에 또 우리 재계 회장님들이 롯데호텔 가고 막 그때 우리 대통령도 가고 막 그래서 10월 말 저점 때는 많이 기대했어요. 이제 조단이 좀 수주해 올래나. 네. 그래서 이때 조선, 건설, 뭐 이 중업 이런 것들 에너지를 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세요. 이때가 10월 달 저점이 22,000원대거든요. 29,000원까지는 가요. 그런데 121선을 이평선 돌파 못하고 이런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서 누리목줄 더 치고 나가는데 얘는 직전 저점을 붕괴해요. 이게 저는 이쪽이 뭐냐? 엔지니어링, 중공업, 조선,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네. 이런 것들은 이거 다 주도주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멘텀이 나올 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중공업도 그랬고요. 그래프를 하나씩 보죠. 하나오션은 제가 4만 원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인수업 끝난다면 이거는 매도자 시각으로 희석화시켜서 이렇게 반토막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박살을 냈죠. 호텔신라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호텔신라 엮은 거는 하나 투어를 제외하고는 다 뭐 비슷합니다.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런데 삼성물산 보세요. 이게 하나의 징후입니다. 삼성물산. 네. 두 번째가 롯데지주입니다. 이게 지주예요, 지주. 그래프 보세요. 작년도 저점과 이게 이 로켓 이 무거운 게 근데 롯데그룹은 다른 것들 끌고 가잖아요. 지주만 이렇게 특화해요.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 합성 매수가 타켓을 삼성물산, 롯데지주 찍어갖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을 하나의 핸들링한 어떤 지수단에서의 어떤 모멘텀이거든요. 이것도 지속된다고 보세요? 종목 돌리겠죠. 이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LG화학, LG전자 한번 하나, LG이노텍 하나, 그 다음에 SK도 이제는 SK이노베이션, S51 이런 것들 사봅니다. 오히려 이제 이쪽도 올라오나. 근데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아주 애매하게 20.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전략. 요렇게. 그리고 이제 롯데 지주는 이제 33,000원, 3만 원을 지지했어요. 그럼 33,000원 오늘 뚫었습니다. 33,000원 깨면 안 돼요. 그러면 33,000원을 데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33,000원 깨요. 그럼 반 끊으셔야 돼요. 그 10% 내지 15% 빼요. 그럼 다시 밑에서 잡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를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33,000원, 3만 원, 27,000원 6개월. 그래서 33,000원 깨면 3만 원에서 다시 사보는데 3만 원 깨면 끊었다 27,000원 흔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주 다음에는 또 얘네들이 집중하는 게 은행 보험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생명 대표적으로 8만 원과 7만 5천 원을 거놓겠습니다. 8만 원 지지해요. 그럼 9만 원, 10만 원까지 땡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8만 원 다시 붕괴해요. 그럼 끊었다가 7만 5천 원과 요 눌림목에서 다시 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임이 금융 지주, 그 다음에 그룹의 지주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할 것 같고 이게 움직이면요 지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 하루에 5천억에서 1조가 들어와요. 아니면 선물해서 합성해갖고 1조 때렸다가 1조 샀다라는, 그러니까 미결제가 10,000개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변동성을 네. 저는 기본이 30에서 50이다. 그리고 오늘 롱숏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데이터 딱 갖고 아침에 15분 동안 오늘은 350 돌파하면 상방이다라고 봤는데 쫙 땡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땡길 거는 뭐로 잡았냐? 삼성전자를 잡았냐? 현대차를 잡았냐? 현대차 기아는 죽이고 다른 걸로 잡았냐? 이거를 9시 5분에 시초가 찍으면서 30분간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은 크고 연속성은 찾기가 어렵다. 그날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시가상위 종목은요. 네. 대신 금액은 억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어떤 때는 하루 만에 7%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때리셔야 됩니다. 반이라도. 그 다음날 다 때려버리고. 이런 트레이딩 매매가 오히려 시가 30개 종목들이나 지주사들을 명단 놓고 이럴 때는 좋은 데이터 있어요. 여기다가 빨간 박스 넣고 파란 박스 넣고 넣는 거예요. 그 구슬을. 네. 그래서 연속 3일 때리면서 하단 들어온 거는 요거는 사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소가 왔다 갔다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액면 분할 이슈 자체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주가를 서서히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이전에는 40만 원, 60만 원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가 없었을 때. 이 F분이라는 거는 네네. 물량 시작합니다. 이 대주주가 참 나쁜 정책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재료입니다. F분 과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력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록스. 완전히 뭐 15분의 1 급등해갖고 다시 원위치 시키잖아요. 네. F분이라는 거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종이 장사입니다. 가치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서 F분이라는 정책을 썼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 둔화, 그로 인한 시장의 침묵? 저는 네. 그냥 엑시트 같아요. 엑시트 하는데 네. 5주 누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원이 10,000원 바로 안 빠지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면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X 전략을 잔인하게 또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F분 전략은 굉장히 나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도 트레이딩은 앞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대신 엔솔은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어떤 LG화 관점에서요? 그룹으로서. LG 예, 그룹으로서 예, 묶여서. LG 그룹으로서 엔솔은 하는데 또 삼성 SDI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죠? 조사해 보니까 네. 삼성 SDI는 희생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삼성 SDI 투자는 전고체 오히려 그래서 CIS나 하나기술이나 오히려 미국의 밸류체인들 네. 공장 재대니까 HD 건설 기계라든지 또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에 에코프로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을 거예요. 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40만 원대는 사십시오. 네. 그리고 14% 올라가면 54만 55만 원, 21% 올라가면 58만 원인데 요거 실적 쇼크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거 치고 나가면 이때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 때리고 21%는 다 때리겠습니다. 그런데 반 때렸는데 오히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시 더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액분하고 나서 62만 원까지 바로 땡기고 고가에서는 윗골이 달렸어요. 네. 당분간은 60만 원, 62만 원이 저항, 50만 원은 잘 안 깰 것 같습니다. 액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달간 시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달이요? 예, 2달 정도. 그러면서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50만 원 초입이나 이런 데 오면
항상 7에서 10% 단타는 줄 것 같아요. 네. 그거 트레이딩이나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리고 이쪽을 보실 때 전에 LNF 같은 거 단기간 실적 조금 나오는데 순식간에 제가 13만 원에서 20만 원대 그대로 원위치 한다고 그랬죠. 지금 다시 원위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아 또 디프리 파동을 노리시는 게 그래서 이런 시소를 여기도 세 가지 종목 갖고 시소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 LNF,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게 트레이딩 전략에 로직을 하나 만드시는데 저점에서 74, 21. 고점 찍었어요. 오늘 60일 7% 빼고 14% 빼고 21% 빼요.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그럼 21%에 죽었다 갈 수도 있고 14%에서 돌릴 수도 있고 그거 못 맞춰요. 네. 비율로 조정하는 거예요. 7%때 내가 1000주라면 200주 사보고 14%라는 500주 사보고 그 다음에 20%는 다 사보는데 14%에 돌리면 이 돌릴 때 저는 예를 들어 14%에서 어느 선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55만 원 그러면 확인형으로 다 사고 이렇게 로직을 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트레이딩은 활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단의 개별 종목들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장이 쉬워졌어요. 오히려 장이 쉬워졌습니다. 쉬워진 거 맞아요? 그냥 쉬워졌어요. 대신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역사이클 반드시 걸리니까. 이게 조단 뒤통수. 그러니까 신문에 호재 터뜨리고 막 그냥 잠입비들로 막 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뒤통수 당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LNF까지 대표님의 의견조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차, 자동차 연결고리 종목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이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앞서서. 예. 저는 주도할 것 같아요. 음. 그게 시장에서는 항상 사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벽을 뚫었다는 얘기는 네.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 초기 조건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이 경험을 그때 저하고 방송을 했나? 2022년도 10월 달에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일까요? 2022년도 9월달, 10월달은 네. 이때입니다. 끔찍한 때예요.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이게 비관 2130대였거든요. 비관 나스닥은 1088이에요. 나스닥 1000 빠져서 7, 8천 간다 난리 쳤고 추세 하락이고 아주 그냥 끔찍한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검증해 보니까 이때 소부장 IT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자 시각으로 어떤 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하거나 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클러스터를 딱 찍어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자. 그때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픽셀플러스, 칩셋미디어, SNS텍, 어버반도체, AD테크놀로지 이것만 하자. 네. 이게 앞으로 1년 이상 주도할 것 같다. 냄새가 난다. 시장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2022년 10월 당시. 10월 당시 그때가 한미반도체가 이 그림입니다. 다 역배열이에요. 네. 그래프 이런 것들 이때는 다 비관난이 팽배하고 사지 말라는 거거든. 122단위 우하향 직전 저점 깨고 11,000원, 12,000원 이게 6만 원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6만 원을 간 겁니다. 네. 대단하죠. 이게 나스닥의 모멘텀, 엔비디아 모멘텀. 그래서 내가 5만 5천 원부터 먹을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때부터 갖다 해서 설계가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고 DB하이텍은 이때가 3만 8천 원. 네. SNS텍,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까만색에서 시작해갖고 빨간색에서 이게 팔아먹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종목을 바꾸십시오라고 자꾸 AI 뭐라 해서 뭐 중소형주 소부장 이때 한미반도체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CXL에 뭐 나쁜 어버반도체나 오킨전자나 이상한 것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수익 나고 또 로봇에서는 에브리봇이 11,000원, 12,000원짜리가 지금 뭐 3만 원도 넘었어요. 네. 오늘은 또 상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이름 바꾼다. 삼성 레인보우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시간에 또 상한가를 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때 제가 어떤 거 갖고 판단했냐면 이 AD 테크놀로지, 이 매도자의 시각이나 어떤 사모펀드나 작업할 때는요, 이해 당사자들끼리 제3자 유증을 하거나 메자닌을 발행해요. 메자닌이 뭔가요? 전환사채. 아,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침체 속에 메자닌 발행한다, 뭐 3자 유증 빼고 유증한다 그러면 무조건 때립니다. 이 유증 짱돌 나왔어 왼수다 하고 때려요. 네. 그걸 싹 걷어갑니다. 그래놓고 신주 상장되는 기점부터 또 작업을 하거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이런 게임이 이때 AD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단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에 주가가 바닥을 기던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들의 저점을 좀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또 그런 흐름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엿보인다.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왜 그러냐면 예. 현대차 기아가 갔어요. 그래서 벽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수 같은 현대 모비스도 하자고 그랬어요. 네. 이제는 대주주들 정의선 회장님이 쪼개고 합치고 분할해갖고 시석화시켜서 뭔가 거버넌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주가치 재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A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제2의 한미반도체, SNS텍, 에이텍 이런 3배나 5배 가는 종목들이 현대차 주변의 밸류체인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웠던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를 대신하나 한번 보죠. 그래서 만도 실적이 쇼크 나왔습니다. 급락할 때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를 전 수학 공식으로 벡타를 뿌려봅니다. 벡타를 뿌려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림을 어떤 게 제일 많이 갔니? 같은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못 갔니? 그러면 여기서 대형주에선 제일 많이 간 게 기아입니다. 기아가 제일 많이 갔어요. 네. 36%나 갔습니다. 현대차는 27, 8% 갔습니다. 제일 못 간 것들이 세종공업, 한온시스템, HI만도, 모트렉스, 네오오토 이런 쪽 라인입니다. 근데 네오오토가 요거 메자닌을 발행하더라고요. AD 테크놀로지와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모비스가 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해서 형님 먼저 가고 쉴 때 아우들이 막 가나. 여기서 현대 모비스와 연결된 거는 현대 위아, 현대 만도, 현대 오토 에버 이런 것들을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량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현대 오토 에버도 거의 20만 원에서 14만 원 죽었잖아요. 네. 이런 걸 사는 겁니다. 억 단위로. 그 대신 목표 수익률 20% 잡는 거예요. 이렇게 시소를 하고 그다음에 메자닌 발행한 네오오토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적 쇼크 그다음에 미국의 밸류체인 여기서 제가 또 가장 강조한 게 SL이거든요. 이번에 SL이 37,000원 갔다가 또 33,000원 갔다가 또 37,000원 갔다가 또 흔들어요. 네. 37,000원을 뚫어서 저항이 지지가 되면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주도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모인데 여기에 또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미국으로 중국계 마이너스를 미국에서 복구하려고 진짜 미국 공장 짓고 그러면 이거에 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HD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 밥캣, 그다음에 공장 짓고 텄다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들, 네. 일렉트로닉들 이런 게 같이 묶어서 가면요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도에 주도주 물질기는 소부장보다는 미국 밸류체인의 자동차 부품단 현대차 기아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확인력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가격대에서 3개월 코스로 20-30% 튀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한 번 레벨업.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2만 원씩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20만 원, 22만 원, 25만 원, 27만 원, 대망의 30만 원. 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30만 원. 아니 이 현대 뭐 밑에 때에서 확인할래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더블 가서부터 확산이 됐거든요. 네. 한미반도체가 12,000원이 2만 원을 뚫을 때 레스고를 그때 이제 ETF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각각 자산운용사가 그것만 집중해서 사고 이런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ETF나 포장한 ETF들이 어떻게 되나도 같이 볼래요. 대표님, 만약에 1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그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미국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들을 뭐 한두 개를 압축해서 사는 것과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사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 소형주는 금액을 적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네. 목표 단가가. 그러니까 뭐 네오토나 뭐 세종공원 이런 거 살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사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은 대형주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요거를 저라면 1억이라면 거의 뭐 3천 사든지 5천 2천 사고 두 개만. 네. 그리고 중소형단을 한두 개 정해갖고 나눠 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금년 1억을 제가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포트폴리오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중 투자예요. 그럼 집중 투자에 50 내지 70%는 대형주. 그것도 이미 기아 현대차를 대신할 밑에 단의 우량주. 네. 저는 그게 만도일 수도 있고 SL 현대 오토 에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 그리고 뭐 네오토라든지 세종공업이 모델에서 언제 오를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 적어놓고 목표 단가 이런 것들은 금액 적게 하고 바닥에서 50% 움직이기 전까지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진폭으로 조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분산해 놓으시면 금년 6월 공매도 재개될 때까지는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저는 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네. 이번 3월 달이 끔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단위 계단으로 올라가요. 코스닥은 박스로 갇혀 있고 수급이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말라갈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이요. 예.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그 JLK, 루닛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달 지나서 금리 인하가 늦어갈 것 같거든요. 네. 잘하면 하반기 지나서도 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이 제약주는 치명적입니다. 네. 적자 연속 기업에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편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금리가 이제 요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언제 또 그러니까 5월 달에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월, 5월에서 바이오 제약도 바닥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장이 꺾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제약바이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장은 저는 금리 한 번 갖고 투매는 안 나와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네. 금리 4번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게 뭐야? 그러려면 1월, 3월 해야 되는데 이제 3월도 아니에요. 5월도 뭔가 말 또 바꿔갖고 안 해봐요. 그럼 이건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이게 시간의 격차가 사람 골 때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기대감은 이미 다 끌고 왔는데. 예. 그래서 소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스닥 소부장 쪽도 전략 좀 짜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네. SK하이닉스 수익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소부장 10% 20% 옛날 하면 SK하이닉스 10% 갈 때 30, 50이 정상인 시장이 코스닥 소부장이거든요. 네.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못할 것 수도 있다. 이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깨면 나는 반드시 끊어야지라는 선을 코스닥은 지키시는 게 어떻겠나. 어느 게 숏으로 갑자기 변동에 갖다 예를 들어서 일부 펀드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을 버려갖고 대형주로 이동하는 자금원을 쓸 수도 있는 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희생양이 변동이 코스닥을 순식간에 20-30% 짱돌 맞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측 못 하세요. 네. 그 펀드 매니저 본인만 아는 그 사이클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소부장, 요번에 포장해서 많이 간 것들 있죠. CXL이니 뭐 온 디바이스 센서니 이런 것들은 엑스트 하십시오. 빠져나오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그나마 우량한 거, 이제 제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10에서 20% 단타. 오히려. 그리고 삼성전자는 7% 10%예요. 네. SK하이닉스나 밑에 단이 더 낮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에서는 아까 얘기한 현대차 그룹이 낮거나 이제 LG 그룹이 오늘 시간에 LG 화학이 상한가 친 거를 저는 저주가 풀리는 징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LG그룹의 저주가 풀리는 징후다. 예. 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에서 작업했다는 얘기는 내일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다고. 예. LG화학 그러면 오늘 시간에 상한가죠. 그러면 내일 10에서 15% 오르면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윗골이 달리고 눈목 주고 이제 확산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늪에 빠진 종목들은요. 반드시 올려놓고 흔들어서 채 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작년 10월 달에 갔을 때 올려놓고 죽여놓고 가요. 네. 그러면 다 털려요. 그러면서 더블을 보내거든요. LG그룹도 그 저주가 샘플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그다음에 엔솔 이 네 가지를 사각을 그려놓고 상단 하단 그려놓은 다음에 이 새로운 역배열이 정배열되나? 그러면 역배열이 정배열된다는 얘기는요. 120일 평균값을 20일이 뚫는 상황이 나오나? 네. 어느 게 제일 먼저 LG그룹에서 그게 나오나? 다 역배열이에요. 20일이 120을 뚫는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적어도 30%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 시동을 거나.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2의 삼성물산이나 현대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전번에는 현대차만 봐도 노상 18만 원, 20만 원. 네. 노상 18만 원. 그다음 20만 늪을 뚫으니까 갑자기 슈팅이 1조 매수 들어와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성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합성돼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청산하고 주거니 받거니예요. 이번엔 금융투자가 3대차 올라가고 선물과 합성했어요. 나중에는 외국인이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럼 얘가 턴 거는 얘가 받아줘요. 그 작업에서 이 수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망의 30만 원을 보나 보겠습니다. 네. 그게 기아는 그러면 15만 원이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이 어마무시한 중요한 단가거든요. 기아, 삼성전자 8만 전자, SK 하이닉스 15만 전자. 지금 소부장이나 코스닥에 살아나려면 이 벽을 또 뭔가 합성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상반기는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현대차가 뚫었다, 기아가 뚫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밸류체인의 부품단으로 작년 10월 2020년 10월 달에서의 소부장 냄새가 여기서 난다. 그리고 벌써 이쪽에 이해 집단군들이 희석화 전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매자린을 발행하거나 이제 제3자 유증도 발표하거나 막 이런 게 명단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감 잡았다. 그리고 반드시 선도주 하나 만듭니다. 한미반도체 같이. 그걸 뭘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예, 한번 그 선도주를 분명히 만듭니다. 자동차 관련 연결고리와 LG그룹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120일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 뚫어내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였습니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후로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무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자마자 3바 때리십시오라고 했죠. 87만 원 찍고 지금 오늘 뭐 82만 원인가? 그리고 이제 당장 지갑은 안 여실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건 M&A 재료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있어요. 저는 통신 쪽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총선 색깔도 점검하지 않을까. 4월 10일입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군부만 뛰면서 해외 막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산발은 숏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주변 거버넌스가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대부분 다 삼성물산은 이미 갔어요. 네. 그러면 삼성그룹주를 여러분들 오늘 하나 삼성그룹주를 한번 그래프를 이것만 보세요. 121선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21선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것만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고 가는 거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카드 요겁니다. 요거. 네. 삼성 SDI 박살,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박살. 여기도 분명히 롱숏이라고요. 이 에너지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누를 것 같습니다. 이거 뚫는 게 투자 확산 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4월달 10일에 색깔을 왜 보자고 그러냐면 우리 정부와 의회가 갈리면 자금 집행이 안 돼요. 네. 뭔가 하려고 그래도 의회에서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싸우느라고 뭐 집행 막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색깔과 의회 그 국회 색깔이 합쳐져서 정책 신뢰도나 자금 집행 속도를 낼 때 그때 지갑 열고 뭔가 트레이딩이 나오고 그때쯤 되면 또 중국이 어떻게 되나도 좀 3월 공작회 이후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왜 뭐냐면 푸틴이 북한 와요. 그러면 구정 이후에 또 환율 리스크 또 어떻게 되나 이것도 같이 점검해 볼래요. 네.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또 조단위로 때릴 때 요번에 그럼 조단위 때릴 때 못 때리겠습니까? 현대차 기아 때려버리거든요. 그때 갖고 때려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거쳐서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의 판결 그날 저는 이장이 진짜 강하려면 소부장이란 AD 테크놀로지인데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가 10% 이상은 뛰었어야 됩니다. 안 움직여요. 네. 삼성전자도 안 움직이고 오후장이 그나마 SK하이닉스만 그냥 땡겨버리고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은 주도주 색깔이 그래서 바뀌었구나라는 감을 거기서 잡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펀드가 왕창 들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펀드들 뭐 타임포리어 뭐 무슨 AI 뭐 또 반도체 소부장 합쳐진 게 다 그 2022년부터 그까지 다 위에 단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포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떤 때는 3개월에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우진엔텍인데요. 원전 연결고리로 말씀을 하셨었고, 이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하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좀 짜주셨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이제 매매하지 맙니다. 이제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로직 잔계 고점에서 반토막 되면 이게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하는지 한번 보자고 해갖고, 이 그림을 그 로직을 한번 그대로 전에 한번 어디 있냐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순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우진엔텍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도 매도 자리다. 32,000원 잡고 저는 예. 팔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쪽 섹터에서 다원시스가 유증을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예. 네. 오히려 그거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가 또 유증 짱돌이다 해갖고 뭐 한 10%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거를 사는 게 어떻겠나. 이게 AD 테크놀로 같이 되나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 여기 있네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처음에 땡겨갖고 이 급등할 때 32,000원 대주 잡아라. 깨면 무조건 끊어라. 그리고 30% 반토막 50% 16,000원 오면 여기서는 사와라.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슷하게 될 거다.
이게 실제는 이때가 요때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빠졌냐면 14,7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엔 오늘 34,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저는 대도 똑같이 뭐 32,500원 잡든지 34,000원 잡든지 깨면 무조건 현금화 시켜놓고 이제 아까 한전 기술은 이거 120선 깨면 안 됩니다. 요새도 이 순환돼 갖고 이게 이제 8만 으시자가 한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그럼 눌렀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한전 기수 갖고 계시면 저는 65,000원 깨면 반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매하게 62,000원, 6만 원 오면 다시 조정하는데 65,000원을 다시 돌파하면 또 사겠습니다. 요런 리스크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8만 원까지 가면 이제 여기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 물줄기로. 그 다음에 오늘 다원시스가 3월 14일 기준으로 11% 유상증입니다. 제가 이게 30에서 50% 유증이면 이게 기간이 길어져요. 네. 근데 11%면 그냥 1,000원에서 그냥 커버되면서 그냥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증자 비율을. 그래서 요거 오히려 13,000원, 14,000원에 사갖고 증자 받아라. 그래서 이쪽 섹터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오진한테 한 게임 종목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후발에서 원전 쪽에서. 네. 그러면 원전에서 대장은 한전기술, 그 다음에 또 세력주에는 G2파워, 다원시스, 뭐 일진파워, 여기는 또 전력 전기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LS 일렉트로닉 이런 걸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또 순환이 되면 자동차 부품단 하나, 그 다음에 원전단 하나 이렇게 네. 잡아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실체가 나타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초전도체 파워는 실적을 커버하지 않은 그냥 테마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성테크가 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7,000원단에 파워로직스나 보자 그랬는데 파워로직스가 벌써 더블이 갔습니다. 네. 저는 파워로직스는 이제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익 PN이나 볼래요. 이게 파워로직스 같이 되는지. 이것도 저는 초전도체기보다는 원익 PN이가 저는 현대차 밸류체인의 충전소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나 볼래요. 오히려 엮어갖고. 그리고 오늘은 고려제강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고려제강. 여기도 부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고려제강을 이렇게 엮어보시죠. 고려제강, 대한제강 이렇게 같이 해서 뚱딴지 같이 4월 달에 김무성 전 대표가 국회의원 되나? 우리가 전번에 전방도 보시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해드려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초전도체 플러스 부산 판이 어떻게 되나? 저는 이번 선거판은 서울 경기판하고 부산판이 어떻게 되나가 결정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해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 많은. 교집합이 많은 종목들. 여기도 엮일 수 있고 저기도 엮일 수 있는데 안 오른 거. 그리고 오른 거는 대도 자꾸 때려라. 네. 그렇게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